평가는 주로 얘는 계산 문제 위주로 내거든요. 계산 문제 위주로 내는데 우리가 말 문제도 내니까 말 문제도 내고 실기로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자, 일단 뭐냐면 우리 간모는 이미 했었죠. 이 간모 구하는 공식이 장부 수량에서 실제 수량 뺀 거에 취득단가 곱한다고요. 그럼 이제 이 재고자산의 평가 있죠. 이 재고자산의 평가는요. 여기부터 먼저 보시는 게 나아질 거예요. 여기부터 먼저 보시고 거꾸로 갈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일단 기말 재고자산의 이제 평가입니다. 평가는 일단 우리가 뭘 쓴다라고 하냐면 취득한 단가, 장부가하고 시가 둘 중에 작은 걸 쓴다라고 해서 작은 거니까 저가법이라고 불러요. 저가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도 했었지만 이 기말 재고자산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는 시가가 하락한 것만 잡아요. 원칙이. 알죠? 그래서 지금처럼 시가가 상승한 거 인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요거 유념. 자, 저가법이라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가끔씩 시험에 이런 걸 물어봐요. 말문제로. 어떻게 물어보냐면 다음 중 기업이 저가법을 쓰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아주 가끔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다음 중 기업이 저가법을 쓰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외우지 마시고 시가가 하락한 건 기업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상황이에요?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쁜 상황이 아니면 그게 오답인 거예요. 저가법을 쓰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기분 나쁜 상황이 아니면 저가법 안 써요. 알죠? 뭐냐 여기? 딱 세 개를 보시면 얘는 시가가 떨어진 이유가 판매가가 떨어져서 시가 떨어지는 사유예요. 그렇죠? 뭐냐면 시험에는 가끔씩 판매 지연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장기 채화라고 줘요. 장기적으로 판매가 지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빼빼로데이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빼빼로데이 지났는데 남아있는 빼빼로라든지 이번에 산 게 있었는데 꼬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키세스 꼬다리 키세스 있잖아요. 그렇죠? 키세스 저기 홈플러스란다. 저희 GSS 2 플러스 2 하더라고요. 사왔죠.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판매가 늦어진 거잖아요. 빼빼로데이 때 팔아야 되는데 안 사갔어. 그럼 떨이라도 팔아야지. 맞죠? 그래서 판매가 지연되면 당연히 시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이라도 팔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진부화는 뭐냐면 유행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15 나왔나요? 나왔어요? 15? 나왔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폰 15가 나오면 당연히 아이폰 14나 13은 떨어지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행이 지났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가 늦어지거나 유행이 지나면 판매 가격이 떨어져서 시가 떨어지는 사유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시가가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건 빵값은 그대로야. 근데 우리가 빵값 올린 이유가 뭐예요? 빵값 올리기 전에. 왜 올렸다라고 뉴스에 보셨어요? 공물가 많이 올랐다고 우크라이나고 러시아 때문에. 맞죠? 그때 생각을 못 했지. 우크라이나가 그거였지. 곡창지대였지. 그거 배웠잖아요. 그걸 생각 못 했어. 그죠?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판매가는 그대로인데 원가가 올라버리면 기업들은 시가 떨어져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원가가 상승하면 판매가는 그대로다라는 전제 여기는 판매가가 그대로인데 원가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시가가 떨어진다라고 보죠. 판매할 때, 그죠? 그래서 판매가 올린 거잖아. 마진 어떻게든 맞추거나 이익 보려고. 그죠? 이번에는 화이트 진로 올렸잖아요, 여러분들. 소주랑 맥주가 80원인가? 올렸더니 지금 음식점은 1,000원 올렸다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특히 식당 같은 데는 여러분들 좀 뭐라고 해야지? 맛있는 데 자주 가지 않나요? 좀 가격 괜찮고. 좀 그렇지 않나? 맞죠?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가격 올린 데가 장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잘 갔던 집인데, 그때 손님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가격이 평상시에 비해서 한 3,000원이 오른 거예요. 아니,
옛날 정말 쌌던 때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손님이 진짜 없다. 거기 되게 유명한 집이었는데. 아무튼 이해되시겠죠? 기업이 기분 나쁜 상황이 저가법 쓰는 걸 시가 하락하는 겁니다. 말문제 대비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회계 전반에 걸쳐서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혹시 보수주의 들어보세요. 보수주의. 보수주의. 여기 보수주의 있어요. 뭐냐면 보수주의란 이거 외우시면 돼. 이거 보지 마시고 보수주의는 뭐냐면 기업들이요 이익을 최대한 낮게 인식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회계 전반에 걸쳐서 영향 엄청나게 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뭐 회계 전반에 걸쳐서 영향 주는 게 뭐 유용한 정보의 제공, 뭐 저가법, 그 다음에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면 그냥 퉁쳐버린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험에서 그러니까 회계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거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고자 하는 건 무조건 저가법 논리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가법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을 채점 줄 때 있죠. 우리 시험 채점 줄 때 일단 부분 점수가 있으면 부분 점수 있는 문제도 그냥 빵점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보수적으로 채점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있음에도 그냥 틀렸다. 그렇죠? 이렇게 다 빵점 처리. 됐죠? 그게 점수가 기업으로 따지면 이익이니까. 됐죠?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문제가 뭐냐?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왜? 그럼 보수적으로 하는데 없어요. 신중하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나 잘났어 했는데 얘가 갑자기, 나 합격한 것 같아. 이랬는데 나중에 점수 떨어져 얼마나 쪽팔려요. 맞죠? 근데 처음에, 나 떨어질 것 같아.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붙었어. 그럼 꼴보기 싫지만, 꼴보기 싫지, 그죠? 우리 입장에서,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가 이익이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실망이야, 널 믿었는데. 돌아섰어, 주주들이. 이거 다 팔 거야. 했는데 나중에, 어떡하지? 우리 서프라이즈가 나버렸네요. 아이씨, 엄살도 그만 좀 떨게. 맞죠? 근데 우리 회사 이익이 많이 날 거, 우리 회사 장난 아니거든요. 했는데 갑자기 실적이 뚝 떨어진 거예요. 꼴보기도 싫죠. 꼴보기 싫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뭔가 논리성이 없으면 다 보수주의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일단 설명 좀 드리면 그 여러분들 회계할 때 우리 그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뭐 써요? 안 배워요? 연구 단계로 보지 않나? 연구 단계로 보는 이유 뭐예요? 연구 단계는 무조건 비용 잡잖아요. 무조건 비용 잡으면 이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혹시 충당부채 좀 살짝? 그 충당부채는 우리 부채로 인식하죠? 그렇죠? 근데 우발자산은 자산 잡아요, 안 잡아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표정이 안 좋으시다. 아시는 분 아시는 거죠? 안 좋아, 표정이. 아무튼 저가법이 여러 군데 많이 녹아져 있어. 나중에 여기 말고도요, 두 동네 또 나올 거예요. 아셨죠? 나중에 우리 저가법이 그 충당부채 그쪽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 쪽에서 또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저딴 식으로 하지? 이해가 안 간다. 왜 이익을 낮게 잡지? 하면 저가법이에요. 저가법. 무조건 보수주의예요. 아시죠? 자, 그럼 다시 보시죠. 여기 회계처리. 자, 우리 세무월급은 여기 말문제, 계산문제 내니까 잘 내요. 잘 내는 편 중에 하나에 보시면.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X 1년도 기말 현재 10만원에 취득하였던 제품의 시가가 8만원이 됐대요. 그럼 보시자마자 재고자산이죠, 제품이.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졌으니까 이거 인식해야죠. 그렇죠? 근데 인식을 어떻게 하냐? 일단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잡아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질 때 있잖아요. 얘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걸 때 잡아요. 잡고요. 그 다음에 대변으로 재고자산을 직접 까지 않아요. 왜 직접 까지 않냐? 듣고 버리셔도 돼요.
우리 회계에서는 주로 가격이 어떻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주로 우리 간접법 써요. 간접법이 뭔지 아시죠?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직접 안 까고 간접적으로 빼는 거 있잖아요. 맞죠? 아까 했던 간모는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죠. 근데 여기는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10만 원 주고 샀던 애가 2만 원의 시가가 떨어졌다, 이 정보를 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계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정보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하는 보실게요, 화면. 화면 보시면.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차변의 재고자산은 10만 원. 요게 취득 단가잖아. 취득 원가. 취득 원가. 근데 얘가 2만 원의 시가가 떨어졌어. 근데 여기에다 재고자산 계정과목 바로 적어버리면 8만 원 그냥 원샷으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10만 원 빼기 2만 원 이렇게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의 시가가 누적적으로 감소가 됐을 때, 맞죠? 시가가 한 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3번 떨어지면 누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진 걸 누적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차감 계정 있죠? 차감적 평가 계정을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 불러요. 알죠? 이렇게. 뭐야 이거? 이렇게 표현해야 이용자들한테 2에서 10만 원짜리였는데 뭔가 하락해서 8만 원짜리 됐구나, 이런 정보 제공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계를 끊을 때는 무조건 플러스로 끊어야 되잖아요. 맞죠? 플러스로 끊으려면 얘 본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자산,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말 문제는 기억. 일단 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에요. 자, 그럼 요거 설명할게요. 요거가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 원가로 보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왜 그런지 설명 좀. 자, 여러분들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지는 일은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물론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시가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시가 하락만 놓고 보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지는 걸 막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 존재해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지는 걸 막아버리는 방법. 파워? 팔면 된다고? 그렇죠. 그게 표현이 뭐냐면 재고자산 없으면 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면 돼. 맞죠? 재고자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재고자산이 없으니까 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러면. 자, 내가 사과 장사예요. 맞죠? 근데 그럼 재고자산이 사과잖아요. 그럼 사과를 안 가지고 있으면 사과의 시가가 떨어질 일이 없죠. 근데 뭐도 없어요. 사과가 없으니까. 손님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음으로써 시가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회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시가가 하락하는 거니까 이거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희생된 거다. 마치 정상간모처럼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총상간모도 매출을 얻기 위해서 정상간모, 얘네들이 희생된 걸로 보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로 보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본다, 이렇게 장난 가끔 쳐요. 알죠? 말장난 조심하시고. 자,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잘 내진 않아요. 이거 말 문제만. 얘는 실기로도 내요. 잘 내는 편은 아니지만 실기로 옛날 예적에 2번 냈었어요. 알죠? 하지만 아래쪽은 말 문제만. 자, 이제 사례 2번째. 자, 사례 1 연결이에요. 자, X1년도 말에는 2만원의 시가가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얘가 다시요, 시가가 11만원 됐대요. 시가가 11만원. 그러면 이 사례 2는 시가가 당초부터 오른 거예요? 아니면 시가가 떨어진 게 오른 거예요? 그렇죠. 떨어졌다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
자, 취득한 금액은 여기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10만 원인데 지금 시가는 11만 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계 입장에서는 기말 재고자산 평가를 둘 중에 큰 게 아니라 작은 걸로 해요. 작은 걸로 하니까 이때는 11만 원을 다 올려줄 수가 없어요. 8만 원에서 11만 원 다 못 올려줘. 어디까지 올려줄 수밖에 없냐면 10만 원까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네가 평가이익 안 잡는다면서요. 그건 시가가 당초부터 올랐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떨어졌다가. 그래서 아마 교재에는 시가가 있을 거 어디 있냐면 교재 58페이지에 맨 아래 있죠. 3번 회계 처리해놓고 가격 회복 보이세요? 가격 회복? 가격 회복 보이시죠? 맨 아래. 얘는 가격 상승이 아니라 가격 회복이잖아. 회복이라는 떨어졌다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했죠? 가격이 상승한 건 아예 인식 안 하고. 했죠? 회복이에요, 회복.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내가 8만 원짜리가 지금 해보세요. 그럼 8만 원짜리가 지금 11만 원짜리 됐으니까 8만 원을 11만 원으로 3만 원을 회복시켜주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큰 거, 작은 거니까 10만 원까지만 회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8만 원을 10만 원까지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시가가 하락했다가 시가가 상승하면 하락했다가 상승하면 당초 취득 원가를 한도로 시가 상승분을 인식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전체를 인식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분계를 끊냐면 화면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X1년도에는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BS 재무상태표 이게 20X2년 12월 31일에는 재고자산 10만원 그리고 빼기 0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10만원까지만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0이 돼야지요. 맞죠? 그럼 2만원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0으로 줄여야 돼요. 맞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차변으로 없애는 거예요. 얘는 2월 되니까 깔 수 있는 거예요. 2월 돼요. 자산을 빼는 놈이니까 2월 되는 애란 말이에요. 하지만 차변에 우리가 시가가 떨어졌을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 적었죠. 그럼 대변에 시가가 떨어질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대변으로 깔 수 있냐? 그건 못해요. 왜냐면 얘는 비용이니까 누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적이 아니니까 대변으로 못 가요. 그래서 이때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2만 원에서 빵으로 만들었다. 우리 그랬죠. 우리 평가 우리 충당금이든 충당부채든 올리는 건 설정. 맞죠? 반대로 없애버리는 건 환입. 그렇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만 원을 빵으로 환입시켰다. 라고 해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고 적어요. 요거는 뭐 실기로 낸 적 없어요. 맨 아래 건. 자, 다만 얘는 뭐라고 하냐면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 라고 해요. 자, 그럼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니까. 자, 들어보시면 우리가 회계에서 여러분들 그 대손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죠. 대손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잖아요. 그럼 대손충당금 환입은 회계에서 뭐로 잡아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환입되면 회계에서 그거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으로 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55페이지는 55페이지. 자, 55페이지 맨 위에 그 대손상각비의 구분 있잖아요. 구분해서 매출 채권은 설정할 때 대손상각비가 판관비죠. 오른쪽에 환입할 때는 대손충당금 환입이 그게 판매비와 관리비의 마이너스가 빠져 있거든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마이너스예요. 근데 아래쪽 보시면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 잡잖아요. 그럼 얘가 환입되면 영업의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왜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환입은 수익 안 잡고 비용에서 까버려요. 그럼 왜 그러냐면 영업의 비용에 대응되는 영업의 수익이 손익계산서에 있어요, 없어요? 영업의 비용에 대응되는 영업의 수익이 손익계산서 구조에서요. 있을걸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있잖아요. 손익계산서에 구조. 그죠?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응되는 판매비와 관리비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판매비와 비용에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에 대응되는 수익이 있으면 잡아도 돼. 맞죠?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대응되는 수익이 존재하지 않아요.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은 매출 원가고, 영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 대응은 아니죠. 영업의 수익에, 예, 약간 반대가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맞죠? 하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는 반대의 개념인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손익계산서 구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믿을게요. 자, 그럼 다시 화면 보시면. 그러면 얘는 매출 원가에 대응되는 수익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매출은 아니지. 충당금 환입이 매출이 묶이잖아. 매출은 팔아야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매출 원가에 차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매출 원가 당초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매출 원가로 처리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대응되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원래 매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 근데 매출이라는 건 팔아야 매출이지. 그럼 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에서 깐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말 문제 내니까. 그래서 네. 자, 됐어요. 10분 쉬었다가요. 우리 재고자산